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걸 이제 예측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어떤지를 일단 보잖아요. 제가 이제 남동생 한 명 있는데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시 교육 전문가냐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공부 자체를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대학도 당연히 못 나오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알파벳도 모르셨어요. 대단하신 게 그때도 매년 유튜브에 수능 수석 학생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와서 보면은 극명하게 갈리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이거 자녀분들한테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아, 이거는 정말 이쯤 되면 받아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학생은 잘 될 거다, 이 학생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어떤 기준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단 5분, 3분이어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적을 확실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래프까지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거든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는 그 순간 망각이 거의 멈춰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공부보다 소중한 너의 미래에게를 쓰신 우리 공부의 신 강성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너무 영광이고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진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네네. 작가님을 모르시는 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가든 패밀리 구독자님들, 진짜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방법, 그걸 넘어서서 이제 요령을 알려드리는 공부의 신 강성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왕성하게 활동하시다가 공신조차 공부하기 두려운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활동을 중단하셨어요. 예. 어떻게 되신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활동을 한 2년 정도 아예 안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뭐 방송도 엄청 나오다가 네네. 사라지니까. 네네. 요즘 인공지능이 화두잖아요. 네. 이제 챗 GPT로 시작이 됐죠. 이게 챗 GPT가 나오기 2년 전부터 제가 GPT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처음 딱 써보고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끝났다.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인간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전공이 이제 공대생이고 하니까 제 동생은 또 컴퓨터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 이거는 시작에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한창 강성태 영단어, 영문법, 독해까지 책을 시리즈로 내게 됐어요. 원래 제가 영어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한 권을 내니까 뭐 다음 문법도 해달라, 뭐 독해도 해달라 요청이 있어서 하다가 이제 회화까지 해달라고 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얘로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실제로 책을 썼어요. 책은 진짜 대박이 났거든요. 제가 책까지 낼 수준이 되니까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신기함을 넘어서 이건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까지 항상 100% 확신이 있었거든요.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뭐 공부법이든 자녀 교육이든 제 모든 노하우를 탈탈 털어서 말씀드렸을 때 이 방법으로 하면은 반드시 성적이 이렇게 나오고 잘 될 수 있고 어느 대학 갈 수 있고 정말 제가 하루에 화장실을 언제 가야 되는지 몇 번을 가야 되는지까지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근데 그 확신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막 미친 듯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시켜주려고 팩트 폭행이란 말을 유행시키고 매년 수능 시험에 제가 교육청에 등록해가지고 직접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미래 시대 이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그 세상에도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시점에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 같다 해서 저 스스로 엄청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실상 은퇴였어요. 그 이후로 어떤 이야기를 정말 해줘야 되는지 저 스스로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어요. 뭐 조시아 벤지오 교수님 같은 분한테. 그분은 지금의 인공지능 이걸 가능케 하신 딥러닝의 대부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제 나름대로 이제는 정말 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해야 되는 역할이 반드시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AI 시대,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대체 불가능한 무엇인가 키워줘야 된다는 게 꽤 많은 학부모님들이 알고는 있는데
어떤 역량들을 키워줘야 될지 그런 측면에서 작가님은 중등 자녀분이 있으시고 초등 자녀분이 있으신데 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이 역량은 목숨 걸고 키우려고 한다. 이거는 AI 시대가 와도 무조건 더 필요해. 이런 측면으로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아니, 진짜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미래 세대는 자녀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 수 있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량이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능력이 될 거예요. 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게 능력이라고요? 자존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뭐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공부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능력이긴 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하다못해 문제집을 풀더라도 틀린 문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마치 계속해서 내가 화살을 맞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시험을 보면 당연히 또 틀린 문제가 계속 나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는 능력이 부족해. 너는 가치 없어. 너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뒤처져 있어. 공부를 왜 하는 거겠어요? 공부는 당연히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맞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이게도 그 과정에서 내가 더 이상 소중하지 않게 돼요. 저는 이제 초중고, 특히 이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 혹은 자존력이 떨어져서 무너지는 경우를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봤어요. 이게 단순히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거 너무 모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경험했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저희 부모님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부모님 뭐 하시냐. 제가 공시 시작하기 전부터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남동생 한 명 있는데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둘 다 어쨌든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 내세울 게 없어요. 제가 많이 질문 받았던 것 중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셨거든요.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시, 교육 전문가냐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공부 자체를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대학도 당연히 못 나오셨고요. 아예 입시를 경험해 보신 적도 없고, 저는 이게 되게 학창시절엔 좀 되게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알파벳도 모르셨어요. 형편이 워낙 어려웠었고, 저희 아버지 크실 때는 요즘으로 치면은 기초수급 인 거죠. 그런 상황이었고, 컸던 곳이 이런 서울이 아니었어요. 논밭이 이렇게 있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걸 이제 예측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어떤지를 일단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나 제 동생이 어떻게 보면 타고났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저는 특히 다른 어떤 거보다 좀 느렸어요. 다른 동기들보다 더 느리고 작고 이랬던 거죠. 특히 저의 문제는 뭐였냐면 저는 말을 진짜 늦게 뗐어요.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이런 말씀하셨는데 장애가 있는 줄 알았다고. 그 정도로요? 네.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까지 내가 혜택을 많이 받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받은 게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심지어 중고등학생 때는 부모님이 학교 오는 것도 되게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사실은 철이 없었던 거죠. 제가 교육학, 심리학, 뇌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최근 뇌과학이 엄청난 발전을 이뤘거든요. 아,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가든 패밀리 채널에 출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들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어머니는 부정적인 말을 아예 안 하세요. 전혀 안 해요.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막 욱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진짜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야, 너는 정말 뭐 누굴 닮아서, 제가 지금 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더 강하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솔직히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때는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러신 줄 알았어요. 이게 사실은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어떠한 경우에도 함부로 말을 안 하세요. 저나 제 동생한테 뿐만이 아니라 이걸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처음으로 차를 샀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프라이드 베타의 중고인데 이미 사고가 났던 걸 이제 고쳐가지고 팔았는데 작동이 잘 막 안 되고 핸들도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제가
막 이거 막 고물차, 막 똥차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절대 말하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 어머니는 이런 물건한테도 함부로 말을 안 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한데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말만 하겠죠. 네 인상이 이미 망했어. 이런 말은 최소한 안 할 거잖아요. 안 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 항상 성태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진짜 한 1000번, 1000번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저학년 때부터 제가 받아쓰기를 하면은 보통 70점 못 넘어요. 그러면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늦게 학교에서 오니까 데리러 마중 나오시고 그랬던 적이 많았고, 심지어 제가 한때 이제 꼴등 성적표를 가져온 적이 있거든요. 대단하신 게 그때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 이걸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성태 넌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지금 성적표가 보니까 이렇게 낮은데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훌륭한 강성태도 과거에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 성적표가 언젠가는 희망을 주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기억이 나요. 저는 뭐 훌륭한 사람이 된 건 당연히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지난 20년 정도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하면서 희망은 많이 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 말씀이 지금 돌이켜보면 맞았던 것 같기도 해요. 자존력, 그게 어떤 식으로 실제로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해주신 게 없었다면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저 진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하다가 틀린 문제가 막 나와요. 그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로요? 비가 내려도요? 네, 저는 틀리면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심지어 수능이 임박해서 이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초등학교 때 뭐 정말 밤을 새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승부는 수능 임박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머릿속에 그야말로 우겨 넣는 정도로 이제 넣어서 마지막 한 순간까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가서 거기 시험장에 이제 뱉어 놓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든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않은 시험이 없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 막판에 가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제정신 있는 학생을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특히 열심히 한 학생일수록 한 문제에 따라 인생이 갈린다는 이런 생각? 한 문제 차이로 뭐 내가 원하는 명문대학을 가냐 마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더 긴장하고 그리고 불안해지고, 일주일 남겨놓은 그런 시점에서 문제 한번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와르르 모이는 거예요. 이미 나의 수능은 끝난 것 같고 이미 그때 재수를 맘먹어요. 거의 모든 학생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인강 잠깐 봤다가 이 문제집 건드렸다가 저 문제집으로 옮겨 탔다가, 그리고 뭐 집에 잠깐 가서 공부했다가 또 불안하니까 스터디 카페 갔다가 뭐 도서관 갔다가 학교를 갔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신 실력대로 성적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저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 잘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었냐면 굉장히 단순했어요. 틀린 문제가 나오면은 저는 그냥 이 문제가 그대로 수능 시험에 박혀서 나온다고 믿었고 그게 그냥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게 여기서 안 만나고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저는 얄짤없이 틀렸고 이미 손 써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났으니까 나 완전 땡 잡았네. 이거 그냥 머릿속에 넣고 가서 답만 맞추면 나는 벌써 1점, 2점, 3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한 문제 한 문제를 완전히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오히려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 임박하면은 내가 봤던 게 사실은 고스란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수학 능력 시험 한 달 전 정도의 그 시간을 좀 과장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 제 스스로는 이런 확신을 절대 가지지 못했을 거고, 이게 이제 자존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왜냐면 자존감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것이 그야말로 온전한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능시험 임박해서만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당장 뭐 중간 기말고사뿐만이 아니라 틀린 문제를 보고 거기서 무너져 내리지 않는 학생은 당연히 좋은 성과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다른 거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상담해주고 만나고 무료폰, 공신폰을 항상 개통해서 번호를 항상 띄워놨어요. 항상 상담을 해줬어요, 학생들은. 무료로. 소화가 되세요?
상단포를 키면은 이게 따다다 수백 개가 부재중이 막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활동을 되게 오랜 시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을 이제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수천 명의 공신 멘토들, 제가 공신 자체를 비영리 단체로 운영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매년 유튜브에 수능 수석 학생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와서 보면은 극명하게 갈리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이거 자녀분들한테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아, 이거는 정말 이쯤 되면 받아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학생은 잘 될 거다, 이 학생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어떤 기준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시험 전이 아니에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시험 전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그걸로 성적이 나오니까. 정말 큰 차이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뭐가 달라요? 시험 문제 이렇게 틀리잖아요. 시험 끝나면 시험지 어떻게 버려요? 그냥 보기도 싫어요. 아, 그쵸. 네. 직면하기가 싫어요. 네. 되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거 사실은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치부잖아요, 약점이고. 네. 맞아요, 치부죠. 근데 제가 이런 것까지도 나의 소중한 일부라고, 책 제목이 공부보다 소중한 나의 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진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의 부족한 거 마저도 감싸 안을 수 있어요. 그것 또한 나의 일부고 어떻게 개선할지를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이 친구들은 여지없이 그 틀린 문제를 가지고 그냥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열흘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틀릴 수밖에 없지? 내가 시간 안배를 제대로 못했나? 아니면 계획을 잘못 짰나? 원인을 찾고 그거를 개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같은 실수를 다음에 안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당연히 다음 시험에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은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해요. 변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고,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쵸. 자녀분들께서 나중에 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성공으로 일어나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지만 계속해서 개선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공부를 잘해서 그런 위치에 올라갔던 학생들은 다른 영역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미래에는 이게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분야가 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AI가 업데이트돼요. 로봇이 생겨요. 근데 나보다 더 잘해.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져 내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보기 직전에 갑자기 내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었던 것 같고 난 이미 끝난 것 같고,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한두 번쯤은 그런 거를 자녀분들이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무너져 내리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과 쌓아왔던 거를 바탕으로 다른 시도를 할 수 당연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해 주는 거,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 믿는 거, 가장 중요한 역량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뭐 독서력, 무슨 질문력, 사고력 등등이 있지만 이 자존력이라는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거든요. 다른 누구보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게 형성이 됐었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AI가 더 잘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가 왜 중요한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그 질문을 이제 활동 다시 시작하면서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계산기가 발명됐잖아요. 네. 100여 년 전에 애니악부터 이제 전자식 계산기가 발명됐거든요. 네. 그 이후로 얘가 연산을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학 공부 안 하나요? 얘가 글을 엄청나게 잘 쓰죠. 그럼 우리가 한글을 배울 필요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근데 AI한테 시키는 것 자체가 똑바르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사실 직장 생활에서도 그냥 시키는 일 따박따박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일이 필요하지 생각을 해서 내 부하 직원한테 일을 똑똑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시키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깊이 있는 사고력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 격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사실 전혀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해졌죠.
이미 그렇게 내가 깊이 있게 사고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 사람은 인공지능을 훨씬 더 잘 쓸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에는 나 혼자 했던 어느 정도의 일을 지금은 20명, 100명 정도가 하는 정도의 일의 양을 나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인공지능 또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도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정말 뇌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했거든요. 그래요. 이것 또한 AI 기술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런 과학을 기반으로 한 제가 공부법을 또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AI 시대에 배우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더 중요해지고 네. 더 잘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중등 자녀, 초등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이게 정말 궁금한데 내 아이한테 공부법을 이것만 가르친다, 이거는 꼭 가르친다 측면으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 가장 화두 중에 하나는 뭐 도파민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공부랑 게임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다르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말 그대로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당연히 많이 했고, 실제로 제가 정말 이거는 효과가 있구나 라고 그야말로 뼈저리게 느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애가 직접 한 거를 가지고 왔어요. 어원맵이에요. 어원맵. 어원맵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전문가들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어휘력이자 문해력이죠. 왜냐면 우리가 길 가다가 초등학생을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얘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쵸, 쓴 어휘가 다르죠. 그렇죠.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모범생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어휘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정말 모범생처럼 또 대해주실 수도 있고, 그러면 학생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정말 게임처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많은 시도들을 했어요. 근데 이거만큼 효과적인 거는 없었거든요. 어휘맵, 어원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도잖아요. 세상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맵이 될 수 있냐면, 사실 우리가 숫자라는 거를 접하게 되면은, 수는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서 나온 엄청나게 많은 그 어휘들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마시는 생수도 있고, 수족관도 있고, 수압도 있고, 수질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숫자라는 것의 기본 개념, 어원을 알면은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거든요. 이 그림 자체를 자기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려라 정해주지 않아요. 자기 경험에서 끄집어내서 그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이해와 암기는 네트워크이거든요. 과거에 영어 단어 외우거나 해보면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잊어버려요. 그 이유가 그냥 이 책에서만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배운 어휘라고 한다면은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좋은 점은, 이 아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에피소드를 끄집어내서 그거랑 단어랑 연결을 시켜요. 더 좋았던 점은, 이걸 저희 아이가 공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었죠. 주로 이제 밥 먹는 시간에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쉽진 않았어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게, 이 단어 하나 떠올려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 시간에 아예 식탁 옆에 제가 사전을 항상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이거는 사실은 초중고뿐만 아니라 공부를 한다면은 저는 이걸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백지복습인데요. 요즘엔 백지복습이라고 학생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여기다가 공부를 마칠 때마다 10분 공부여도 좋고 1시간 공부여도 좋고, 내 공부한 내용을 여기다 안 보고 적는 거예요. 마치면 바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기 전에 단 5분, 3분이어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적을 확실히 바꿀 수 있어요. 이 백지복습에 대해서 실제 연구 논문을 가지고 제가 그래프까지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거든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백지복습을 하는 그 순간 망각이 거의 멈춰요. 제가 좀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잘 안 하거든요. 망각은 피할 수 없어요. 당연히 이뤄지죠. 2000의 속도가 완전히 멈추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급격히 떨어져요. 그게 심지어 연구에서 생각난 대로 적고 나면은 틀린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적지 못한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효과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1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일어나기 전에 아주 잠깐 뭐 5분 이내여도 내가 공부한 걸 한 번이라도 그냥 백지가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머릿속으로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고요. 1교시 내가 배웠던 거 한번 써보고 1시간 동안 배워도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써보고 하는 것만 해도 중간 기말고사 뭐 내신이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게 얼마나 제가 강조를 해왔냐면요. 저희가 공신닷컴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게 인강 사이트니까 뭐 수강료를 이제 내고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저희가 백지 복습을 하면은 100% 돌려줘요.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백지 복습을 다 생각해내야 된다. 전혀 아니고요. 한 줄만 써도 돼요. 사실 이거 제가 학생 여러분들이랑 되게 많이 했던 거긴 해요. 네. 그게 뭐냐면은 18시간 공부법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정말 18시간을 하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게 너무나도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낀 게 18시간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거긴 한데 근본적인 메시지는 아주 작은 거라도 한계를 깨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예를 들어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당연히 18시간은 아니고 지금 자녀분이 딱 집중해서 공부를 한 게 뭐 30분도 안 된다. 30분. 네, 뭐. 그럼 30분이라는 그게 한계잖아요. 딱 정해놓고 그걸 깨보는 거예요. 하루면 해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딱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지금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그 한계를 깼을 때 어떤 기쁨을 느끼는 건데 거기에 자녀분이 느낄 수 있는 기쁨도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거기에서 와 이걸 해냈구나. 이거 진짜 어른도 하기 정말 힘든 건데 엄마 아빠가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진짜 뭐라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설령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반드시 이제 기억에 남고요. 아, 내가 뭔가에 도전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고 한계를 깨는 것이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고 기쁘구나. 나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구나. 분명히 공부에 있어서 심지어 더 넓게는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우리 강성태 작가님의 신간도서 공부보다 소중한 너의 미래에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는데 솔직히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으면서 되게 감동받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